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 드릴 친절한 K입니다. 최근 제주도가 오리온의 제주 용암수를 시중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공수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에 나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논의를 시작하려면 공수화가 뭔지부터 알아야죠. 공수면 공공으로 물을 관리한다, 이런 뜻일 텐데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흔히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원, 공기, 물, 아무래도 생명과 직결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좀 생명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물을 누구나 공평하게 소득이나 지역적 차별 없이 또 세대 간에도 차이가 없이 후손에게까지 물려주며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수화 원칙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공수화 원칙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1998년 지하수는 자연자원으로서 유한한 공공재이고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물려줘야 할 최후의 수자원이라고 판시하면서 공수화 원칙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물은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네.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된 오리온뿐만 아니라 한국공항도 이미 제주 지하수를 상업적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공수화 원칙에 위배된 건가요? 먼저 좀 역사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 제일 먼저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샘물로 만든 게 방금 말씀하신 한국공항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항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1984년 개발 허가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민간 기업은 먹는 샘물을 만들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법제화된 시점이 2000년도입니다. 특별법에 명시된 게. 그렇다면 한국공항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그 먹는 샘물 개발 허가를 받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좀 오리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용암해수 단지의 허가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용암해수 단지는 15년 전 정부의 지역혁신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서는 민간 기업도 염지하수로 음료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산업화의 물꼬를 텄고요. 이 용암해수 단지에 현재 오리온 또는 제이크리에이션 같은 기업들이 입주해서 염지하수를 활용한 음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용암해수 단지라는 일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조성된 곳에 입주해서 용암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공항인 경우는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공수화라는 법률적 원칙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허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거다라는 건데, 네. 문제는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염지하수를 활용해서 음료를 만든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가 보통 음료하면 사이다, 콜라, 환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음료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오리온에서 만드는 염지하수가 음료입니까? 먹는 물 형태긴 한데 분류상으로 혼합 음료입니다. 왜냐하면 염지하수가 사실상 바닷물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음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염분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분을 제거하고 이렇게 담수화한 물에 각 업체만의 제조법, 레시피로 미네랄 같은 성분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합 음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태는 물이고 일반 소비자도 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자원으로 관리해야 할 제주도의 물이 민간 기업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쓰인다. 라면서 이제 공수화 원칙이 깨졌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음료라고는 엄밀하게 법적으로 해석한 음료긴 한데 사실상 보기에는 먹는 물과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인데, 그래서 사실 제주도가 이런 논란 때문에 이 국내 판매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당초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안 된다. 제가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절대 안 된다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럼 공수화 원칙을 제주도가 후퇴시킨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오리온 제주 용암수의 국내 판매를 막았던 이유의 가장 큰 거는 제주도 개발공사가 생산하고 있는 삼다수 때문입니다. 과거 국내 생수시장 점유율 50% 가까이 차지하면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던 삼다수가 2018년 말에는 생수시장이 과열되면서 35% 정도까지 떨어졌고, 예. 지금은 한 40%대로 조금 올라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삼다수가 좀 많은 부침을 겪고 있고, 하지만 오리온이라는 거대한 유통망을 가진 국내 최고의 제과 기업이 혼합 음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청정 제주의 물을 활용해서 생수시장에 진출한다?
삼더수 시장 점유율 하락에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주도가 오리온한테 너희가 해외 시장 진출은 마음껏 해도 된다. 하지만 국내 시장만큼은 안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하지만 오리온의 주장은 국내에서도 안 파는 물을 해외에서 과연 받아줄까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1월 온라인 등 제한적 국내 판매 허용이 됐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여파로 인해서 해외 수출길이 막히고 국내 판매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판매가 너무 안 됐어요. 실적 부진. 용암수 재고가 이때 한 3,000톤 가까이 쌓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리온 공장이 지난 3월부터 가동을 중단했었고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오리온과 상생 협약을 맺고 국내 판매를 허용해 준 겁니다. 이미 공장에 투자한 금액도 있고 또 뽑아놓은 지역 인재들도 있기 때문에 상생해야 된다는 건데 다만 그 조건으로 국내 판매는 하루 최대 200톤으로 생산한 것들만 허용하고 판매 순이익의 20%는 기금으로 적립해서 제주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조건들을 통해서 오리온이 제주의 물을 통해 이익을 얻긴 하지만 제주의 이익을 공유하게 될 거다.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다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보기엔 제주도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런 비판이 나오지만 사실 뭐 제주도 입장이나 오리온이라는 회사 쪽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개발해서 얻은 이익을 자기네가 계속 갖는 게 아니라 결국 제주도의 개발 이익을 환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공수와 원칙은 지킨 게 아니냐라고 지금 반론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리온이 앞서서 용암해수단지에 입주했던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지역 상생 방안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내놓은 건 맞아요. 앞서 입주했던 다른 기업들은 뭐 취수량 제한 걸려 있는 것도 없고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용암해수단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반해 오리온은 제주 용암수라는 법인을 제주도 내에 만들어서 지역 인재를 고용했고 또 판매 이익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은 매해 제주도에 기금으로 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건 이 지역 상생 방안이 추후에 염지하수 증산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온이 공장 건립 등 용암수에 투자한 게 한 1,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용암수 국내용으로 하루 뽑아 쓰는 게 최대 200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팔린다고 가정하면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1.6%가 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이 한 1조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팔린다고 치면 한 160억 원 정도 되겠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오리온이 투자한 금액들을 모두 회수하려면 10년 정도는 있어야 좀 본전을 뽑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오리온이 해외 시장에 주력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재 해외 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변수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제주도도 현재로서는 뭐 추가 증산 안 된다, 없다 하지만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또 증산 논의를 추후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더욱이 이러한 이유 등으로 오리온의 증산을 허용한다면 이미 제주에서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한국공항 혹은 이마트 제주소주 역시 이런 형평성을 이유로 증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실제 한국공항이 증산을 요구할 때마다 지역상생 방안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당근책을 제시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민간 기업들이 지금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주의 물을 이용하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제주의 물이 도민의 것이 아니다. 물이 결국 대기업에 팔려갈 수도 있다라고 또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염지하수도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서 이러한 틈조차 줘선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먹는 샘물인 경우는 증산할 때 제주도에 허가만 되는 게 아니라 도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염지하수인 경우는 제주도만 허가하면 바로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어쨌든 이게 산업화냐 공수화냐 이 원칙이 충돌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이란 자원을 놓고 공적 가치를 우선할 것이냐, 산업적 혹은 또 상업적 가치를 우선할 것이냐 이런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용암해수 단지 조성 이전부터 이러한 논의가 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용암해수 단지가 만들어지고 민간 기업도 진출했고 본격적인 상품도 지금 출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물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해보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서 미래 제주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제주 사회에서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나종훈 기자 수고했습니다.